요약을 하고 다음 토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세 개의 리니어 모델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퍼셉트론. 이것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였고 PLA나 포켓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그젬플은 리니어 리그레션이었고요. 이것은 스퀘어드 에러로 우리가 에러를 정의하고 수도 인버스를 이용한 그런 솔루션, 원 스텝 러닝이라고 하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우리가 유도했었고요. 이번 렉처에서 살펴봤던 라지스틱 리그레션, 이것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로스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이터러티브한 솔루션으로 우리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예제의 하나로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그런 사례를 봤고요. 퍼셉트론, 즉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정보를 보고 이 지원자에게 크레딧 카드를 내줄지 아닐지 바이너리 디시전 내리는 그런 응용이었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신용의 어떤 그 크기, 즉 월 한도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확률을 예측하는데 쓸 수 있는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이었고, 예를 들면 신용카드의 사용 빚을 갚지 못할 그런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제 공통점도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W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시그널 값을 기반으로 동작한다라는 점에서 맥이 닿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그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non-linear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라인이 결정되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non-linearity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라지스틱 리그레션도 리니어 모델 범주에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간단한 리니어 모델들이 생각보다 훌륭한 면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모델의 컴플렉시티,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화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서 제일 먼저 한번 고려해야 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리니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선 Y, 즉 레이블의 스페이스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경우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아니면 플러스 1,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고요. 혹시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제 확률로서 만약 생각한다면 레인지가 0에서 1이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다라고 가정하면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모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y hat이라고 하는 모델의 출력, h of x라고 하는 우리의 모델이 줄 텐데요. h of x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 시그널 값을 그대로 리턴하게 되고, 거기에 하드 스레시홀드를 취하는 것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소프트한 스레시홀드를 취하는 것이 라지스틱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측면으로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제로원 로스라고 해서 정답과 레이블과 모델 아웃풋을 비교한 뒤에 일치하면 제로, 다르면 1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리턴하게 하는 제로원 로스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모델 아웃풋과 레이블 사이의 차이, 즉 에러를 제곱한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만, 인포메이션 티어레틱하게 유도를 한다면 우리의 그 데이터가 주는 PMF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주는 PMF가 있을 겁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 정도의 차이, 괴리를 잴 수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는 것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거는 포인트 와이즈 에러입니다. 우리에게는 large n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그 large n개에 대한 각각의 평균치를 우리는 트레이닝 에러 또는 인샘플 에러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average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또는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 측면으로 보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어려운 NP-hard 문제에 이제 해당을 하고, 휴리스틱한 솔루션으로 여러 가지 컴비나토리얼 옵티미제이션 테크닉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PLA나 포켓 같은 거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조금 후에 몇 주 후에 우리는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보다 성능이 좋은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있는 그런 수도 인버스 기반한 그런 솔루션, 한 방에 풀리는 원 스텝 러닝, 하지만 여전히 머신러닝 범주에 속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현대적인 머신러닝스러운 그런 것은 이 라지스틱 리그레션이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이터러티브한 솔루션을 통해서 인샘플 에러의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웨이트를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바이너리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러닝하고자 하는 러닝 타겟 f of x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정했냐 하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레이블이 플러스 1일 확률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theta, 즉 라지스틱 펑션이죠. 그 안에 W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시그널을 통과시키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Y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앞에 Y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likelihood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Y가 플러스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둘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Y가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트레이닝,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터러티브리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런 방식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터러티브한 솔루션으로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설명했습니다. 컨스트레인 돼 있지 않은 unconstrained optimization을 풀기 위한 그런 이터러티브한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이 트레이닝 에러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n개의 데이터를 모두 살펴보는 그런 방식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라고 해서 n개 중에 하나를 샘플링해서 뽑는 그런 방법 설명했고요. 그렇게 하나의 그 이그젬플만 뽑혔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포인트 와이즈로 바꾸어서 노테이션을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하나의 샘플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추정하는 것, 그리고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보한 n개의 이그젬플 모두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하고 평균을 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간이 되는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배치 노멀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먼저 시도해봐야 되는 그런 모델이 리니어 모델이다는 것이고, 이유는 간단하고 그래서 제너럴리제이션이 좋고 로버스트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해석도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